노동법 실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중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 방안.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6월 30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노동계의 요구와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불공정과 불평등의 완화이며 단순한 법제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의 중요 이슈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종철 변호사의 강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직접 듣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전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방향은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근로감독관의 충원, 근로감독청 신설이라고 하는데 근로감독청은 첫 번째 얘기와 같은 거 아닌가 싶고 어쨌든 근로감독관이 증가하고 근로감독이 확대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 시 중요 점검 사항으로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인 노동시간과 임금이겠지요.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포괄임금, 최저임금이 주된 대상일 것이고 그 외에도 여성, 임산부 등의 보호, 산업안전,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차별 이슈. 이것은 정규직들 간의 차별 이슈뿐 아니라 파견과 도급에서의 차별 이슈도 포함될 수 있고 파견과 도급에서는 근본적으로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문제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감독이 많았는데 점차 외부적 요인들, 즉 고소, 고발, 정치권, 언론 등에 의한 근로감독 요구 및 압수수색이 확대되고 있어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외적으로 악소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이고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부당 노동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나 자료 등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체 컴플라이언스 체크, 즉 법률 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개선하셔야 하며 인사관리를 인사부서에서 전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조나 근로자들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무관리자들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을 받아보면 지방의 현장에 있는 노무관리자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뭘 제대로 지키는지 본인들도 알 리가 없겠지요. 2. 근로시간 관리. 점차 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로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도 엄격해지고 있고 특히 근무시간의 경우에는 과거에 1시간 단위로 시급 계산하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30분 일한 것이 있어도 다 챙겨주도록 하는 등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고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 즉 일과 시간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고정시간 외 수당과 포괄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슈와 다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던 것에서 일부만 인정하고 대체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가정과 관련한 각종 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업무는 사업장에 출근해 있는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지 집에 돌아가면 업무 지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노 OT 팔리시로 가야 합니다.
출퇴근의 개념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퇴근을 허락해야 퇴근하는 거지라는 아재나 꼰대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권한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6시가 퇴근 시간인데 근로감독관이 보니까 6시 30분에 일을 시킨 흔적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임금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30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관리자들의 관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보다 먼저는 관리자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잘못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는 봐주지 않습니다. 3. 임금 이슈.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임금의 정의들인데 요즘에는 세세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연봉인데도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미달하기도 하고 초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법정 근로시간 수, 소정 근로시간 수 등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수의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공부를 해놓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이 초과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 기존의 교대제를 변화시키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실질 임금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로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사 갈등의 문제가 더 클 텐데 정확히 어떤 의도로 적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급제의 도입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준다고 사업주들이 느끼기에는 직무급제가 좋은 제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상 또는 근로자들의 정서상 도입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임금 체계의 간명화를 통한 이슈들의 근본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수당마다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당들을 다 없애고 그것들을 기본급으로 넣었다면 문제될 것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임단협 과정에서 자꾸 그런 형태로 임금 제도가 노더기가 된 것이 원인이었지요. 그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라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돈을 주는데도 최저임금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뭘 잘못 주고 있어서 그런지 확인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잘 보면 상여금과 수당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기본급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법률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노동법이 있다는 것은 알아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근로감독을 받아보면 잘 모르는데 뭔가 문제는 심각한 것 같고 하니까 겁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럽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고 그에 따라 고치려고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4.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보호는 크게 정규직화와 차별금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정규직화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간접 고용의 직접 고용화가 있고 차별금지는 직무급제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 인상, 즉 동일 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니 비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책임의 주체가 과거에는 파견 사업주나 도급사 사업주가 책임을 지던 것에서 점차 사용 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파견 허용업종인 32개 업종이 아닌데 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고 불법 파견에 대한 해석이 과거에는 직접 공정만 자세히 뜯어보던 것에서 점차 간접 공정까지
전체 사내 하청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 불법 파견이 아닌지 위장 도급이 아닌지 엄격하게 따져보셔야 하고, 사회 도급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문제, 갑질 문제가 이슈될 수 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깊이 있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운용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급의 도입 및 확대가 향후 인건비 관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무급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법원,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종래와 같은 방식의 사내 하청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완전한 도급 혹은 직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화하는 방식으로는 원청 회사로의 직접 고용과 별도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이 있을 텐데,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은 어떻게 할지 하청회사, 즉 간접 고용의 그 간접 고용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지만 큰 흐름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5. 노사관계. 아마 앞으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확대되고 산별 노조도 늘어날 겁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기존의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까지 확대되고 점차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특수고용직으로까지 확대될 겁니다. 또한 예전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국회에서 의를 지키는 모임으로 만들었던 을지로위원회나 기타 시민단체들이 더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고,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와의 불신관계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부당 노동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사관계를 잘못 풀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가울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의 낡은 방식으로 관리하던 노동 문제를 이번에 세련되게 바꾼다는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리자들, 특히 경영자들의 인식 전환이 아닐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